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수의 톡톡톡 어게인 변희재. 오늘도 변희재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변 대표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저기 최순실 전국으로 여기저기 좀 난리죠. 변 대표 보고 뭐라는 사람 없습니까? 저보고 뭐라는 사람 많아졌어요 또. 저는 뭐 사실은 제가 볼 땐 객관적 입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편도 아니고 그냥 뭐 원칙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느 편도 아닌데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이 법대로 이 사실이 제대로 이 국가적인 질서와 원칙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무슨 이 퇴진 이야기가 나오고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일이 어디로 좀 흘러갈 거라고 봅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탄핵이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네. 아직까지도 탄핵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야하라는 대규모 집회까지 했고 야당 지도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도 탄핵을 안 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가 때 긴급 기자회견 열었을 때 그 전날에 무슨 뭐 추미애 대표하고 뭐 영세당 어쩌고저쩌고 할 때 긴급 기자회견 여는 거 보니까 이제 탄핵을 하는구나. 근데 또 정권 퇴진을 위한 운동을 하겠다. 이거는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퇴진을 요구했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당의 어찌 보면은 유일한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도 무조건적인 하야를 주장했으면은 탄핵을 해야죠. 본인이, 대통령이 자, 너 물러나라, 안 물러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뭐 판단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물러나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탄핵을 할 수 있는 지금 그 숫자가 안 되느냐. 이번에 특검법에 여야 합쳐서 209명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특검법이. 그러니까 야당이만 추천한 특검법, 사실 좀 문제가 있는 특검법인데 야당 인사가 추천하는 그 특검법에 새누리당까지 합쳐가지고 209명이 됐다는 얘기는 탄핵 정족수임이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9명이 이제 탄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비주류의 대주주인 김무성 전 대표 오늘도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쪽수가 확보됐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자, 20일날 기소를 하고 그 기소장이 공개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 그럼 수사 발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갖고 충분히 탄핵을 할 수 있다. 이 야당이나 이 탄핵하겠다 입장에서는, 물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되냐 그러지만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으로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는데도 탄핵을 안 한다. 이러면은 이 자체 뭔가 이 국익을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자기들의 정치적 결합 때문에 그런 거지, 당연히 탄핵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초창기부터 거국중립 내각을 이야기를 할 때 저걸 왜 이야기를 하는가, 야당이. 결국은 박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구호적으로는 퇴진하라, 실질적으로는 탄핵하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것이 답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를 갖다가 자신들한테 양보하면 그럼 임기를 갖다가 유지는 시켜주겠다 명목적으로. 그렇다면 대통령의 잘못을, 법률적인 위반을 정치적 거래로서 목숨만 살려주겠다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자기 대권을 갖다가 이렇게 승리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 박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이고 그거는 그대로 처벌을 돼야 되고 대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자기 대권은 또 대권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저도 한때 수사가 이렇게 안 되니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외부에서 좀 와서 거국내각을 해서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국내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권에 가까이 누가 갈 건가에 대해서 야당끼리도 거국내각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박통이나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제안해놓고 거국내각이 야당이 거의 빠지는 국면에서 또 제안을 해서 그 불씨를 새누리당이 살렸어요. 그래 놓고는 정작 박통이 제안하는 내용은 거국내각이 아니라 책임 총리제를 그냥 헌법 수준에서 하겠다라는 정도를 거국내각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말을 했죠.
이러면서 이제 시간만 한 3주 정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갑니다. 아 그런데 오늘 그 야당 3당이 다시 공조하면서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다시 영수회담을 또 하자고. 와 이거는 정말 뽑았네. 무조건적 퇴진을 주장해놓고 또 영수회담에서 총리를 논의하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야당은 그냥 거리에서 촛불로 가면서 퇴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퇴진을 목표로 할 때 빨리 나가면 좋고 현실적으로는 법으로라도 걸어놔야지요. 지금 법이 안 걸리니까 뭘 잘못했냐. 마녀 사냥하지 마라. 의혹이지 신실이 어디 있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빨리 탄핵에 돌입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은 옳지 않으니까 한시라도 밥이 입증됐으면 당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총리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아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바로 탄핵하면은 이게 뭐 탄핵하면요 바로 직무정지됩니다. 그렇지. 그거 대기 그러니까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이가 아니고요. 바로 직무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대행이 바로 황교안 총리가 대행으로 된다. 그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되니까 이거를 우리들은 뭐 야당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아니 그래도 자기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박 대통령보다는 황교안이가 낫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황이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 이 대행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대행이 되고 그날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만 그렇죠. 대행을 하고 그다음 헌재 판결이 내려지면 2달 안에 선거가 잡히잖아요. 네. 선거 잡히면 아마 대행이 선거를 치르기는 하겠네. 그래 봤자 헌재 판결 기간하고 이 선거 치르는 기간인데 왜 그러면 황교안이 있으면 부정선거할까 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아니 그럼 박근혜 있는 동안에 다음 대선은 어떻게 치르려 했어요? 이건 정말 뭔가 그러니까 다 핑계고 뭔가 정치적인 이상한 계산들을 하고 또 서로 야당끼리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질질 지금 끌려오는 건데 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을 못 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부총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명한 사람들 지금 둘이가 있어. 둘이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유일호는 지금 부총리고 법률적인. 그 다음에 저기 임종용이는 금융위원장을 하다가 부총리가 됐는데 임종용이하고 유일호하고 둘이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둘이 지금 막 서로 같은 막 질러대고 있고. 네, 근데 항상 지금까지는 유일호가 위에 있었는데 이제 임종용이가 힘이 쏠리고 유일호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부총리를 빨리 청문회라도 하든지. 지금 청문회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 총리는 임명 동의안이 필요하니까 못한다 치고 부총리는 청문회 가지고 의견 내면 되니까 이런 것도 협조 안 해준다는 얘기는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못한다. 지금 이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박정도가 빨리 그 임종용이 임명을 아니면 내리든지 아니면 바로 임명해도 돼요. 이 청문회 안 하면. 청문회 안 하면 바로 임명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박 대통령 뭐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야당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럼 야당은 박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직무 정지되면은 그 황교안 대행이 가서 최소한의 국가 기능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럼 요즘 김병준이는 내정자로 있어요. 집에 내정자로 있어. 인터뷰도 막 하고 하더라고 이제. 그러면 총리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총리실에.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저기 예, 공무원 연수원입니까? 예, 연수원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있어요. 예. 사무실 여러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완전 마비된 상태인데 그럼 이대로 계속 끌고 가겠다? 또 특검은 또 무진장 길게 잡아놔가지고 120일째를 잡아놨습니다. 넉 달짜리더만요. 그렇게 길게 잡아놨으니 더군다나 이거 보면요 특검이 박근혜 정권 전체를 다 수사하겠다는 얘기인데 탄핵 사유 핵심적인 건 3개 가지고 빨리 수사를 끝내야지 저렇게 늘어지게 그냥 퍼져나가지고 이건 특검이 거의 정치 투쟁의 상황이 뻔한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요 특검 수사가 다 마무리돼서 특검의 이 결과를 갖고 탄핵하는 게 맞아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 특검을 지금 너무 벌려놔서 이거 기다렸다가는 이건 뭐 될 것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 이 기소와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 기록 보고 탄핵안을 올리면은 바로 직무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 뭐 개판되든 말든 특검 때 뭐 나오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거고 헌재에다가 그렇게 가면서 일단은 황교안 총리가 국정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그거도 못 봐주겠다. 그럼 뭐 하자는 거냐 이 야당도. 아니 내가 볼 때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갖고 따지면 이번에 20일 날 우리가 길게는 21일까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인에 대한
이 검찰의 기소장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최 선생님에게 컨펌을 받으라 했단 말. 이것만 해도 탄핵은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니, 탄핵, 그 충분히 탄핵, 이게 그다음에- 나중에 뭐 헌재 가서 뛸지 몰라도, 네. 이거 탄핵한다 했을 때, 야, 이거, 이런 게 어딨냐, 그러진 않죠. 아, 탄핵할 만하다, 이건 되죠. 그 다음에 충분히.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주인인 차은택의 플레이드 그라운드의 일주라 투자 좀 해라 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지금 정호성이 하드 카피를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최순실이한테 보여줬는데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갖다 주라 했는가. 이런 정도만 해도 또 대통령이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냐 서둘러라 하고 안종범이한테 돈을 거두는 부분에 지시를 했다는 거. 이런 부분만 해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탄핵 끌어놓고 그 다음에 특검을 보고 국회가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추가할 부분만큼은 한 달 이내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특검이 넉 달이지만은 한 달 안에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좀 빨리 보내면 되고, 그러면 1차로 탄핵을 발의해놓고 2차로 그걸 또 얹고 해서 뭐 특검에서 한 달 정도 안에 자 서류가 오면 그것까지 해서 곧바로 그냥 12월 말 정도에는 탄핵을 해서 빨리 헌재를 해서 결정해 주도록 하면 되고, 헌재는 이걸 가지고 무슨 법리적으로 다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탄핵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 같아요. 일단은, 내년 대선 때 야당은 이제, 뭐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현 정권이 잘못했으면 정권 교체하는 거고, 잘했으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선거를 치르고 싶을 텐데, 어쨌든 탄핵되면 이제 안 보이는 거지, 공적선상에서는. 헌재에서 이제 재판만 받는 거지. 빠지고, 아마 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되면 현재 이제 국정은 안정은 될 거예요. 뭐 크게 뭐 이름 못 벌려도 좀 조용히는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게 대선 이 자기들 풀려내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시창이 만들고 이렇게 계속 가서 대선까지도 계속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탄핵이 되면 일단 사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계산으로 지금 이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아, 이래놓고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머리 써가지고. 그러면 퇴진을 하라 하지만 실제로 퇴진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겠죠. 퇴진을 하면은 2달 안에 선거니까 해야라면은 그 문재인 대표는 빨리 내려가서 2달 안에 선거에서 확 잡고 싶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또 이제 이쪽에 뭐 박지원 이건 또 계산이 안 맞잖아요. 거기하고 자기들이 또 판을 짜야 되는데 그 저쪽에 이제 김무성 대표 지금 수시로 탄핵 발언하는데 실제로 탄핵은 안 들어가는데 이 라인들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무성,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정계 개편을 해서 뭐 개헌다고 해야 되는데 빨리 내려오면 여기는 좀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재 문재인 대표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데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거국내각을 논의해보자거나 이 자꾸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는 뭐 거국중립 내각을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이 퇴진하라면서 한편으로는 퇴진이면 그냥 집에 가라는 걸로 해서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아예 탄핵도 빼고 그냥 퇴진만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탄핵만 하든지, 안 그러면 퇴진은 단기적이고 탄핵은 좀 중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끌고 가겠다. 현실적으로 안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지. 뭐가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고 있냐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지금까지도 깔끔하게 못 왔습니다. 첫 번째 이 거국내각 이 자체가 이게 스텝이 꼬였는데 꼬인 거를 풀기는커녕 계속 더 꼬이고 있는데 결국 탄핵은 하지 않겠어요? 이미 쪽수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타이밍을 저는 검찰 기소하고 그 직후에 탄핵하는 게 적기라고 보는데 이걸 또 잔머리 써가지고 2-3달 막 끌고 가면서 막 개판 5분 전 되면서 탄핵을 하면요, 탄핵의 이 정당성도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깔끔하게 가져야 되는데. 근데 친박이 지금 탄핵을 차라리 해라고 하잖아요. 친박은 계산이 있지요. 자, 12월 초에 특검을 하면 넉 달 가면요 3월 달에 특검이 끝납니다. 자, 특검이 끝나면 4월 달에 탄핵을 해가 4월 달에 탄핵을 해서 6개월 이빠이 끌게 되면 10월 달에 끝납니다. 10월 달에 끝나면 대선을 갖다가 2달 있다 치르면 12월 달에 치릅니다. 탄핵을 하나, 탄핵을 당하나 안 당하나 뭐 똑같은데 일단은 뭐 어쨌든
내년 한 4월까지는 대통령직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다 보면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자기들도 그냥 끌려가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안보 이슈나 뭐 보수 진영 결집 이슈도 던져보고 이렇군 저렇군 또 야당의 자충수도 기다리고 또 야당 의원들 중에 뭐 또 함정에 걸려드는 놈 있으면 몇 명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는 수가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탄핵을 해라. 지금 그렇게 배째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야당이 불리해집니다. 이건 빨리 해야지만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끌면 또 계산 다 다르잖아요. 야당 쪽 사람들이 계속 끌면서 서로 잔머리 쓰면서 저 추미애 사태도 그 문제 아닙니까? 서로 그 이권 좀 찾아보려다가 헤매다가 사실 야당이 균을 낸 거 아닙니까? 이러면 오히려 야당 자체가 공조도 무너지고 하여튼 정당 승리는 그건데 하여튼 탄핵을 하든 뭐라 하든 국익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 자꾸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계산하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실제 탄핵을 하더라도 이건 그냥 정치 싸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냥 탄핵 정도가 아니라요. 특검도 또 잘못 운영하면 이거 아니면 정치판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이거는 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거죠. 청와대는 이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보름만 지나면 날씨가 영하로 심하게 떨어질 건데 뭐 영하 한 10도씩 이래 되는 판에 도심에 촛불 들고 나오는 게 얼마나 가겠느냐 한겨울에. 제가 기억으로 무슨 연말 연시 한겨울까지 데모를 이렇게 막 열심히 성실하게 수십만 명이 한 거는 없어요. 예, 없죠.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따뜻한 봄이 오는 지금 한 보름만 버티면 이제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12, 1, 2 엉동설안이고 한 내년 2월 말 3월 초까지는 또 그냥 간다 보는 거죠. 촛불은 이게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야당 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난주 촛불을 100만 명이 왔다. 이거 거의 한 5배 이상 부풀렸는데 저는 이것도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 촛불과 이 데모로 뭘 하려면요. 처음에는 1만, 2만, 5만, 10만 이게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초장에 100만이라고 이렇게 부풀려 놨으니 그리고 그거는 원래 민노총에 원래 준비됐던 거에 거의 다 얹어버렸거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보수에서 맞불 집회 나가는데 보수에서 한 2만 명 정도 모읍니다. 전 이번 집회는 당연히 지난번건 100만 명도 아니고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15만 명보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100만이라고 그랬죠. 그럼 5만? 100만 갔다가 한 주말에 5만으로 떨어져? 그럼 다음 주에요? 2만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데모로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첫 단추 잘못 걸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언론이 100만이라 하고 100만 촛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유튜브에 니가 새 봤냐부터 별의별 뭐 계산하는 면적 계산법부터 나오던데요. 여기서 100만 뭐 50만 2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도요. 그 숫자가 얼마인가에 당당하면 그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칭 100만이라 그러면 되죠. 근데 여기서 10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100만 나왔다면 뭐라고 합니까? 4,900만이 안 나왔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100만이라 그러면 세봤냐 몇십만 개 비대 이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 나왔니 안 나왔니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뭐 300만이 나온다고도 안 물러가면 그만이지요. 근데 저는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점점 늘어나야 된다 어쨌든 뭐 하려면은. 근데 초장부터 점점 줄게 돼 있고 이제 줄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과격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숫자가 줄게 되면은 당연히 과격해집니다. 이 시기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걸로는 안 풀린다. 그리고 그걸로 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탄핵 정도수를 못 맞춘다 도저히. 그때는 바깥에서 으쌰으쌰 하는데 이미 맞췄지 않습니까? 200명 넘겨놨잖아요 이미. 그 왜 밖에서 저러고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걸 갖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번 세게 모아서 보여줬는데 그래도 안 나가는 사람은요. 거기에 국민 민심, 촛불의 힘, 자 지지율이 확인됐다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저는 비과학적이다는. 아, 이거 무의미한 얘기고 본인이 안 나간다는 그러면 뭐 헌법에 300만 명을 모아서 숫자로 머릿수로 확인해보고 그게 맞으면 그때는 쫓아낸다라든가 안 그러면 지지율이 5%라고 10,000명을 조사해서 떨어지면 대통령이 나간다든가 그런 법이 없잖아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말기 때 임기 지지율 5%였습니다. 그거 안 나갔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안 나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탄핵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언제 누가 데모했습니까? 미국에서 그냥 하원에서 탄핵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원에서는 통과됐고 상원에서 부결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이 운동권부터 국민들 전체 조직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 일반 대중들이 저렇게 100만을 갖다가 여름철 같으면 매주
한 너댓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름철이 아니고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고 연말 연시인데 전국에서 다 조직 동원을 하고 해야 그 정도를 채울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 지구당도 동원하고 야당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매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각 도시에서 다 하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다 올라온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올라오는 인원이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인원보다 더 가느냐 이제 그런 것도 좀 관건이기는 한데 좌우간 박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보면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입장을 밝히지 안 나가겠다 그랬으니까. 예, 처음부터도 그럴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대중들이나 언론들이 그러지 않겠냐 추측했던 거지. 자 그러면 안 나가는 사람을 시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폭력 시위가 되거나 이래 되면 또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또 구실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위로서 쫓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건 좀 딜레마죠. 그래서 야권이 지금 사실은 이 거국 중립 내각을 이야기한 거,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 거, 또 탄핵에는 소극적인 게 이게 삼중 딜레마예요. 이런 야당의 딜레마들을 내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잘 이렇게 읽고 저렇게 배째라식으로 가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을 뭐 좀 지지하는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든 좀 뭐 중간파든 빨리 탄핵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탄핵을 하지 않는 야당이 계속 몰려가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을 할 거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국정 안정 자체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박 대통령만 탄핵하면 더 이상 뭐 대마로 나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법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그럼 그거는 이제 기소는 이제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기소하는 거죠. 따지면은 거기하고 박 대통령하고 헌재에서 이제 법리로 싸우면 되는 거고 국정대로 그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 위기, 지금 사드 배치 다 걸렸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사실 박통 쪽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탄핵 클리라는 말을 지금 뭐 거의 쫓겨나기 직전까지 몰렸다가 버티자라고 돌아서서 탄핵이 차라리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한 나라에서 탄핵이 걸려가지고 대통령이 진짜 그만두는 수가 생겼다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창피하고 정말 국가적 망신이기도 하고 아마 이 박정희 박근혜 가문의 오욕이기도 하고 그리 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 탄핵당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하야한 대통령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쿠데타한 대통령은 많이 있고 노 대통령은 탄핵당했다가 살아났고 어쨌거나 그런데 탄핵을 당해서 집에 가게 됐다면 그 다음엔 탄핵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적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탄핵을 시켜라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탄핵하면 몇 달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이후에 그 탄핵이 가지는 그 엄중한 한마디로 무거운 의미를 너무 쉽게 거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친박이나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좀 제정신인가 싶기도 해요. 아니 본인은 나는 뭐 실정은 인정하지만은 뭐 법적으로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통치 행위였다. 그래서 그거는 헌재 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헌재는 이제 거의 재판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 개인으로 알아서 하는 문제고 탄핵은 대통령이 도저히 이건 법 위반해가지고 증거수행 못한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노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했죠. 하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9명 중에 5명이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5명이 찬성했고 원래 6명이 찬성했어야 되는데 1명이 기권했고 2명이 뭐 5명은 사실 이 노 대통령은 탄핵될 만하다 이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게 한 명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전례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절차로 가면 된다. 우리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 자기 정당성을 이제 변호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탄핵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특검까지 있는데 이게 노 대통령 때는 이게 좀 사안이 단순했습니다. 선거에 개입했냐 안 했냐 총선 이 상황에 뭐 수사할 것도 없었어요. 거기는 왜 노 대통령의 공개 발언만 가지고 따지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국정에 뭐 심지어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까지 특검이 들어가니까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청와대 운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 자체가. 그럼 청와대 전체가 이 특검에 대비하는 게 가지고 무슨 국정 운영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들어가기 전에 탄핵을 해서 가는 게 저는 박 대통령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난 박 대통령한테도 그게 맞다고 보고 야당이나 국가에도 맞다고 보는 거예요.
특검 들어가면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보다 특검에 들어가면 몇 배로 심한 내용이 보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검찰하고 달라서 아마 박 대통령을 샅샅이 파서 이렇게 처벌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굴려간 사람들이나 진술하는 사람 참고인들이 검찰처럼 이렇게 적절하게 통제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아마 특검 들어가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의 한 서너 배 강도 이상은 더 세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게 될 거고 별의별 게 또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도 딱하다. 그런데 정치판에서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진영,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지금 비주류 제3지대 한다라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빨리 끝내려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천천히 즐기면서 내년에 이 특검 끝나면 그 결과를 갖고 내년에 이제 헌재에 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헌도 동시에 하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민도 진이 다 빠질 거고 나라도 진이 다 빠질 거고 그걸 또 겪으면서 가겠다라는 박 대통령도 참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란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이게 그 내년 4월까지가 어떤 때냐면은 미국의 신정부가 출범하는 그 기간 아닙니까? 거기서 이미 손발을 다 맞춰놔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그러면은 나라 거의 절단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걸 4월까지 가지고 탄핵을 안 한다, 이 야당이. 저는 이제 오늘 좀 조항을 봤는데 그냥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사고라고 규정을 하고 그냥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돼 있더라고. 71조를 보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도저히 야당 끝까지 탄핵 안 하겠다 그러면은 하야가 아니죠. 그냥 권한대행 해가지고 본인 수사받고. 근데 그게 뭐 법률적 논쟁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대통령이 작정만 하면요. 황교안 총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와 수사의 공정성에 위배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매듭될 때까지는 당신이 다 하고 나는 그냥 의전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걸 또 야당이 받아주냐? 지금 이 탄핵도 황교안 총리 때문에 안 하는데 그걸 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총리로 대행해달라 이러면 이제 또 바꿔지는 거죠. 아니 야당이 뭐라 그러든가 말든가 박통이 나는 뒤로 빠지겠다 하고 황교안 총리한테 임명권부터 국무회의권까지 다 줘버리고요. 맡기겠다고 하고 자기는 그냥 휴가 내듯이 빠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대로 자기가 스스로 하면 되죠. 그걸 야당한테 꼭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박 대통령도 웃기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야당하고 협상이 깨지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야당하고의 지금 협상을 하는 척 하는 거지, 될 거라고 하면 협상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한테만 위임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또 도저히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박통 스타일로 봤을 때 무슨 보수 대결지 어쩌고 하면서 지금 끌고 갈 건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이 나라를 절단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보수는 대결집이 될 겁니다. 왜냐면 야당 하는 행태 자체가 이게 전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와 박 대통령의 이 정리는 좀 다른 문제예요. 보수 대결집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더 간다 그건 아니고. 가끔 헌법조항 가지고 논란이 있을 텐데 진짜 이 특검 수사 돼가지고 저는 특검도요 쓸데없이 오버해가지고 뭐 다 들춰내겠다 해가지고 정치판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개판된다. 그것도. 그럼 그런 상황이 닥치면요 진짜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권한 대행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다. 그 대통령은.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 대행은 현재 법적으로 돼 있는 현 국무총리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이걸 또 가지고 우리 사람 넣어달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야당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사항인데 본인이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나중에 가게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네. 도저히 뭐 안 될 텐데요 일 자체가. 나는 박 대통령이요 한식에 주거나 증명해 주거나 지금 어차피 안보 이슈들이나 이런 문제에서 야당이 세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런 안보 이슈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출범과 맞물려서 사드부터 만창성과 MD부터 전시자학증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상승에 관한 문제, 그 다음 한미일 삼각안보구도 한일 군사협정 문제 이런 거 다 넣어서 국민투표 한번 붙이고 나는 집에 가겠다. 그 여부하고 끝나는 상관없이 나는 이 국민투표 붙이고 그 결과 나오기 전에 내가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요
제가 볼 때 본인이 정말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뭔가 하나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정리하는 건데 또 그것도 그런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건 뭐 어떤 상황이 닥칠지는 뭐 지금 사실 예측한데 그런데요. 1, 2월 정도에 국민 투표가 없이는 사드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때는 어떤 경우든 국민 투표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만약에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게 만약에 박 대통령 신임 투표로 가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붙여야 될 때 국민 투표를 붙인다는 전제는 그게 신임 투표로 갔다가 그러니까 부결돼가지고 큰일 나기 때문에 큰일 나는 실제로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투표를 이건 지금 되게 앞서가는 얘기인데 투표를 붙이면서 조기 퇴진을 약속해야지만 투표 붙일 수 있지. 그러니까 네, 자기가 그게 안 되면 집에 가겠다 이것까지만 붙이고 어느 시점에서 그만두고 가겠다 뒤에 체제를 이야기를 하자. 단 안보 하나만큼은 내가 그냥 내 있을 때 정리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나가면요 그래도 대통령 더 오래 안 해도 그래도 물러나도 나중에 최소한 명분은 건질 건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지리한 소모전으로 가게 되는 부분에서 야당이 그러면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빨리 끌어낼 만큼. 제가 볼 때 폭력 사태가 전국으로 번져서 경찰력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지 않고는 집회로 끌어낼 방법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폭력 사태가 그렇게 돼서 군대가 투입될 정도 되면 그건 더 앉아 있으면 그건 대통령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피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그건 너무 희생이 크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동의가 안 되죠. 국민들이 탄핵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 군중들이 야당을 향해서 너희 왜 탄핵하느냐 이렇게 역공을 받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아니 박 대통령은 조기 퇴진을 전제로 국민투표를 던질 수 있는 승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서 권한대행 승부수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을 끄면 오히려 박 대통령의 승부수를 던지지 야당은 점점 카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번에 검찰 수사 종료될 때 탄핵안을 못 던지면요 그때부터 우리 야당이 더 수사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야당에서 지금 탄핵을 끌었을 때 몇 가지 끄리키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